것이 왜 여성은 무시하고 또는 남성은 무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왜 남성에게는 보상금 안 주는데 남성 무시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예전의 생각대로 남자들은 얼굴에 화상을 입든 뭘 하든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만든 거란 말이죠. 여자는 돈 벌기도 힘든데 게다가 얼굴까지 저래갖고는 시집도 못 가라는 생각을 하던 시대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드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몰성적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에 대한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 이게 없앨 몰자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일처리를 하면 남성 또는 여성이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인지적이라고 합니다. 성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떠한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성인지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인지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성인지적인 책상과 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항상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성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대표적인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요즘에 이제 전국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찬 배달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만족하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할아버지들이에요. 남성 노인들은 실제로 밥과 반찬을 매일 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왜 안 좋을까요? 맛이 없어. 맛이 없대요. 예를 들면 두부조림 해가잖아요. 아이고, 두부조림에 아주 고춧가루 범벅을 해왔구만. 이게 뭐에 화를 내요? 그 다음번에 고춧가루 빼요. 아주 간장탕이구만. 고춧가루 좀 넣어야지.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할머니들은 어찌됐든 평생 가족을 위해서 밥과 반찬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취향이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들께는 계속해서 반찬을 배달하고 할머니들께는 재료를 드리자. 그러면 양쪽 다 만족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반찬에 예산이 훨씬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예산이 2배, 3배 들어가고 할머니한테 예산이 좁으니까 이거 여성차별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맞춰서 예산 편성도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체육훈장을 받은 사람들인데 체육훈장은 금메달리스트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다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라 금메달리스트에게 이렇게 훈장을 딱 수여했습니다. 혹시 뭐 이상한 거 없으세요? 네. 훈장의 크기가 달라요. 이 남성 훈장이 훨씬 사이즈가 커요. 네. 네. 만약에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똑같이 훈장을 받았는데 작은 거 받았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기분 나쁘죠. 네. 단순히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게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금의 함량이 약 68%? 이거는 기분 나쁜 수준을 벗어나는 거죠. 금의 함량이 작아요. 왜 남성용 훈장과 여성용 훈장은 크기가 다를까요? 여성용 훈장이 이게 작게 된 것이 여자를 배려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무게가 작아져가지고. 지금 반응 보셨어요? 주변의 여성들이 어떤 반응인지? 우리는 저 정도는 충분히 들 수 있다, 이런 반응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 역도 선수예요.
저희가 생각보다 힘이 세답니다. 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러한 성차별적인 제도는 바꿔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태까지 모든 정책들이 성차별적일 수가 있겠는걸? 이런 생각을 드디어 국가가 해서 정책들이 기존에 있던 정책이 성차별적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서 요게 바뀌었어요. 남성용 사이즈가 이렇게 훨씬 컸거든요. 요 사이즈에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젠더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젠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남성 여성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만 문제가 된 건 아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동화 중에 하나 선녀와 나무꾼 있잖아요. 얘기 다 아시잖아요.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까지 나무꾼과 선녀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나와요. 선녀 입장 생각해 보셨어요? 안 행복했어요. 선녀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나무꾼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도둑질했죠. 도둑질. 네. 옷 도둑질. 옷 도둑질했죠. 게다가 여성들이 시작했습니다. 네? 훔쳐보기부터 시작됐대요. 네네네. 예, 절도를 하죠. 절도도 하고요. 또 예, 이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납치해서 결혼한 거랑 그렇죠. 비슷하죠. 납치도 하고요. 유인 납치 결혼. 네.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고 선녀 입장 얘기도 있고 선녀와 나무꾼 사이에서 난 아이들의 입장에 가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어도 다양한 입장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는 동화책이 주로 이런 거 이거 누구의 시각이에요? 저라면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요즘 어린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얘기를 들려줬더니 애 셋나서 받아서 날아갈 수 있는데? 유치원생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자 어린이들이. 그래서 애 셋을 낳으면 팔에 한 명씩 끼고 애를 못 데려가니까 하늘로 못 올라간다는 전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헬스 열심히 하면 힘 세져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일방적인 한쪽의 측면만 보여주고 이런 시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석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사실 소통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는 걸 얘기하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공통점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공통점이 가장 적은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남녀 사이가 공통점이 적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감적 경청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공감적 경청 어떻게 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 말하는 사람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집중한 다음에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피드백 하시는 거. 4차 산업혁명하고 소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고 그 소통 중에 남녀 소통이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가깝지만 굉장히 다른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존재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공감적 경청을 통한 젠더 커뮤니케이션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편안한 삶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과 질문을 하실 시간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3대가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소통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강의사 말씀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일단은 일본이 조금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고 이제 느낀 거는 저도 모르게 예. 습관적으로 남성이니까 여성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네. 근데 제가 외국인이 많은 데서 일하다 네, 네. 보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올 때쯤 내가 이런 것에 고정관념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 강연도 듣고 제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했던 거 뭐 표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 의식적으로 이제 반대로 이제 좀 고칠 필요가 있지 네,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강의 주제가 이제 아주 어려운 얘기를 말랑말랑하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경험담에 우러나온 이제 얘기를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소통에서 이제 경청이 되게 중요한데 네. 저도 이제 그 경험을 좀 했거든요. 이건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 시절에 연구실에서 겪은 일입니다. 네, 네. 어떤 한 여자 후배가 내일까지 이 프로젝트를 끝내면 될까요? 라고 이제 문자로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러면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답변을 주니까 한 5분 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선배님 혹시 화가 나셨나요? 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이제 이모티콘 관련된 연구를 이제 참고를 해서 네.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구나. 자,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참 많이 힘들지. 세미콜론 3개, 유유우우.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잘 견뎌보자. 유유. 자, 내일까지 마치면 될 것 같아. 화이팅, 별표, 갈매기 별표 이렇게 끝내가지고 네, 네,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배님 그래 화이팅입니다. 네. 내일까지 잘 끝내볼게요. 이러고 이제 네. 답변이 왔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느낀 게 이제 점차적으로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이 경청과 소통의 방식도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고도화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이게 직접 보면서 이걸 못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모티콘이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는 그걸 소비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젠더에 대한 인지. 그게 결국은 어디에서 출발했냐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통하고 이 성인지라고 하는 것. 왜 이제껏 남성 위주의 질서와 법규와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냐면은 이제껏은 남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고 실권을 잡고 있었고 사실은 강자였었죠. 네.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남성, 여성 이 차이를 조금 다르게 조절하자. 이것도 결국은 강자가 독식해 왔었던, 강자가 모든 걸 다 만들어 왔었던 것에서 강자만 사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일 수도 있고 네. 어린이일 수도 있고 네. 혹은 장애인일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차원의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하면서 강자가 모든 걸 다 질서를 만들고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독차지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는 것 자체가 공감과 소통의 시작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말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 다 하셨어요.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강자가 모든 걸 다 쥐고 있으면 약자들은 더 이상 뭘 주지 않아도 약해서 들고 일어나봤자 힘으로 제압할 수가 있었던 시기에는 나눠주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내가 강자였다고 모든 권력과 힘과 뭐 지식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피해가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례들이 남자는 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외모는 힘이 없는 여성들이 권력이 없는 여성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초경쟁 사회에서 남성이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외모도 경쟁의 조건이 된다고 할 때 결국은
우리는 힘과 권력이면 돼, 능력이면 돼라고 생각해서 장악했던 것을 놓지 않으면 남성도 외모에 신경 쓰고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인식하는데 조금 인식이 돼서 다 인식을 못하는 바람에 거부감을 갖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과도기전 성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은 의욕이 있다,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표현 방식과 의도가 남녀가 다르다면 일단은 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지금 알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훨씬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여주느냐? 아, 우와, 괜찮은데? 대박, 헐,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충분하고요. 조금 더 지나면 다양한 소통 방식을 또 개발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우와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공감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과연 정말 가능할 것인가. 나도 한번 해보자. 못할 게 어디 있겠냐. 동학자, 자연과학자, 예술가, 인문학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공동 작업을 한 끝에 제가 미대를 다니면서도 그때서야 문화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요. 막상 정말 예술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가? 일맥상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은 돈이 돼야 되는 것이다.